일단은 앞서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전세 대란, 전세금이 오르면서 전세를 살고 싶은 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월세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월세 물건을 구하려고 보다 보니 이제 집주인분들이 실거주하면서 그 월세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는 것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월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집 없는 것도 사실 서러운데 전세나 월세를 살면 내 집에 살 때보다 아이를 훨씬 더 적게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주거 그리고 이 주거 형태에 따른 결혼, 또 결혼 그 이후에 어떤 출산까지 이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낳을 확률, 뭐 여기에 비교해서 전세일 경우에는 약 29%, 월세일 경우에는 56%가 아이를 낳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10가구가 만약에 출산을 할 때 전세는 7가구, 월세는 4가구.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같아요. 자가를 1로 봤을 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이 비교를 해보면 전세일 경우에는 결혼할 확률이 약 23%가 줄어들게 되고요. 월세는 65%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의 형태가 뭐 이게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안정적인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것이죠.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 일단 월세를 살면 전에는 요즘 모르겠는데 1년씩 계약하고 이러면요. 네. 그때는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 또 나가야 되니까 불안해. 그렇죠. 1년 후에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씩 이제 계약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가야 되나 1년 지나면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계약하고 바로 다음 계약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다고요. 주거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왜 새들도 둥지를 틀어야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안정된 생활을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여행을 가고 이랬을 때도 우리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콘도라든지 펜션. 펜션이라든지 숙소부터 잡아놔야 그다음에 좋은 경치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거기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건데 이런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둥지예요. 네. 둥지. 새는 둥지가 없으면 짝짓기도 하지 않고요. 실제 둥지가 없으면 알을 낳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많을수록 이게 부의 상징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이 수에 따라 가지고 평수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실제 둥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주거 안정성을 사람에게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집이 가장 생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매달 나가는 거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불안은 계속되고, 불안이 계속되면 당연히 결혼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이 늦춰지면 당연히 아이도 늦게 낳게 되고, 아이는 또 여럿 낳을 것도 한둘밖에 낳지 않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왜 옛날엔 다자녀, 다둥이가 3명까지였거든요. 3명 붙어였는데 이젠 2명. 네.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